20대 총선을 한 달 앞둔 2020년 3월 6일 국회는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5명에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 표결을 앞두고 타다를 운영하던 소카SOCA의 이재웅 대표는 이 법안은 타다는 물론 타다 같은 혁신적인 영업들의 진출이 막히는 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미래 편에 국민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 명의 국민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 시간으로 되돌렸다고 비판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왜 혁신적인 기업들의 진출을 막고 시간을 과거로 되돌리는 판단을 했을까? 윤건희 정권 이후 민주당이 집권하고 이재명 정부의 지속가능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우상호가 펴낸 민주당 새로 고침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유권자는 기존처럼 단순히 진보, 보수, 중도로만 분류할 수 없고 개인의 가치 지향에 따라 6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6개의 그룹 중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평등평화그룹 37.7% 외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집권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지를 이끌어야 할 그룹이 친환경신성장 그룹인데 유권자 중 무려 18.8%에 이른다. 적어도 18.8%에 이르는 친환경신성장 그룹의 유권자 중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타다 금지법 통과에 상당히 실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택시업계 모빌리티업계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했고 1년여의 오랜 수계 끝에 대타협안을 도출해 여야 모두 당론 수준으로 여객운수법 개정을 마무리했다며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내용을 입법화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반혁신, 반시장이라는 덧만 씌우려는 정치적 프레임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해 2020년 170만 명의 회원수로 성장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야당, 정부, 택시업계, 모빌리티업계와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여객운수법 개정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 측의 이러한 주장은 2023년 6월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소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에 대해 택시 업계가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하고 검찰이 2019년 10월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타다 측을 기소했지만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는 종래 렌터카 업계에서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고 피고인들은 타다 서비스의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했으며 합법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며 1심과 2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2020년 2월 19일에 불과 보름 뒤 국회가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은 어떤 이유로든 설명하기 어렵다. 비판은 당론으로 타다 금지법 찬성을 결정한 미래통합당보다는 자유표결이었지만 사실상의 당론과 다름없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쏟아졌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했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물론 모두를 위한 정치란 현실에서 있을 수 없고 선택과 판단, 그리고 우선순위의 결정이 어려운 정치의 영역이지만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타다 금지법 통과 뒤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전면 중단되었고 막대한 영업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받고 다른 상품들을 출시하였지만 이재용 소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결국 사퇴하였고 타다는 생존의 기로를 걷고 있다. 2011년 창업해 성수동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장한 VCNC의 사례는 뼈아프다. VCNC의 사례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가치 판단과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